안녕하세요. 주마켓터 주현종입니다. 진짜 비가 계속 와. 시작합시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선배님 워낙 여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셔서 여행사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아니면 좀 원래부터 좀 여행을 좋아하셨던 건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서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셨나요 이전에? 여행 지금도 꾸준히 나가고 있긴 한데 내가 좀만 틈이 보이면 나가잖아. 국내보다도 해외를 좀 좋아해서 이전에는 여행을 다 경험을 해보잖아. 다들 어디 갔다 여기 갔다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좀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던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계속 여행을 좋아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여행한 국가들 어디 여행한 국가들 전 세계로 치면 한 20개국은 좀 넘게 간 것 같고 유럽은 한 18개국? 50개 넘게 도시를 가본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많이 여행을 했던 경험들이 여행사 공부 운영에 좀 큰 도움이 되시나요? 엄청 되지.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 자동차를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이 자동차 용품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거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 농구 좋아하잖아. 농구를 해본 사람과 왜 신발을 그렇게 신어야 되는지, 왜 유니폼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은 왜 어떤 공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여행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여행사마다 상품이 근데 다 다른데 어떤 상품들을 구매를 해보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패키지사, 팩사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알잖아.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가는 일본 패키지 상품도 있고 유럽 패키지 상품도 있잖아. 한 달 가까이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주로 많이 했던 거는 이런 패키지사도 있지만 세미 패키지라고 해서 2030들이 많이 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패키지는 싫잖아.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싫고 되게 자유여행을 좋아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숙소나 이동 이런 거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자유여행이 섞여 있는 게 세미 패키지가 있어. 그걸 좀 내가 많이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유럽 투어 있잖아. 바티칸 투어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우디 투어라든가 이런 투어들이 있어. 반일 투어, 전일 투어가 있거든. 내가 오전 투어만 하는 게 있고 오후 투어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전일 다 투어하는 게 있어. 이런 투어 상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트레킹 이제 60대 이상 트레킹 상품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데 일반적인 패키지사도 있고 세미 패키지 있고 투어, 티켓 그런데 이제 렌트카, 보험 상품까지 다 한다고 보면 되지. 그럼 그런 여행사 광고만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특징 있지. 일단 생각을 해봐. 여행사 가격이 싼 것도 있어. 아까 같은 투어 이런 거는 몇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패키지 이런 거는 500만 원, 비싼 걸 1000만 원도 해. 트레킹 남미 같은 경우 한 달 넘게 가는 거는 1000만 원도 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한 3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자. 세미 패키지가 평균 한 300만 원에서 비싸면 500만 원 정도 하거든? 그런 거를 만약에 서기가 산다고 했을 때 바로 사? 바로 안 사지. 그러면 대부분 여행은 그 CS 센터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원들이 존재해.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상품이고 내가 부모님과 가는데 이런 게 되는지. 그래서 이커머스이면서 DB야.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상품을 구매하면 상담을 하는 곳이 있고 상담을 하고 구매하는 곳이 있어서 전환당 비용으로만 광고를 하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전환수만 찍히고 금액이 안 찍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기업 투어들 있지. 하나 투어,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상품이 딱 정해져 있어 웬만하면. 근데 일반적인 여행사들은 정해져 있긴 한데 좀 맞춤 투어라고 해서 넣고 빼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아는 DB냐 이커머스냐 여기서 좀 갈리지.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보면 돼. 진짜 이렇게 많이 아시다 보니까 여행사 좀 성공 사례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여행사를 10개 넘게 진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진행하는 거가 한 5개 안팎 되거든? 그러면 가장 좋았던 거는 아까 말한 DB가 있고 이커머스가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말 그대로 내가 구매를 하면 상품 단가가 찍히잖아. 이런 거는 상품 단가가 워낙 크니까
로어스로 따지면 10,000%까지도 해봤어. 이제 우리가 100만 원을 쓰면 100%가 나오면 얼마야? 100만 원이지. 1000%가 나오면 얼마야? 1000만 원. 10,000%가 나오면 얼마야? 오, 장난 아닌데요? 1억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몇백만 원 써서 몇 억을 한 달 동안 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상품 단가도 비싸지만 그만큼 많이 팔렸어. 잘 됐던 케이스가 그렇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아까 상담을 하는 DB 형식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상담을 통해서 구매가 나다 보니까 전환수는 찍히되 매출액은 안 찍혀. 그러면 이런 데는 CPA, 전환당 비용으로 보거든. 이런 데가 큰 특징이 10만 원 넘게 써야 하나 이제 상담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가장 낮은 데가 한 2만 원, 2만 원 언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5배 정도 낮춘 곳이 있거든. 그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공 사례, 이커머스 쪽 로아스나 아니면 DB 쪽 CPA 단가 떨어진 게 가장 성공 사례. 그래서 내가 캡처 사진 같은 경우를 좀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좀 띄울 수 있으면 여기에 한번 띄워볼게. 그러면 그런 여행사들한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광고. 여행사가 아까 특징이 될 수 있는데 되게 보수적인 측면이 많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여러 업종을 해봤지만 여행사가 되게 보수적이고 옛날 거에 집착을 해. 그러니까 여행은 결국 검색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단계거든. 검색 광고만 진행해서 배너 광고나 SNS를 코로나 이전 단계는 한 곳이 거의 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좀 많이 파. 그래서 무조건 컨텐츠적인 광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배너보다도 영상이 대세잖아. 영상 광고를 잘 하는 곳이 앞으로 많이 살아남을 거라서 내가 볼 때 영상을 해야 된다 이 느낌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아는 메타나 인스타그램, 구글 쪽은 웬만하면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선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여행사 쪽 광고에 되게 관심이 가는데 선배님 그러면 여행사 광고를 할 때 마케터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행사 광고를 하는 마케터의 장점, 일단 기분이 좋아. 일단은 내가 계속 여행 사진을 보면서 여행 그 상품에 대한 우리가 소재 글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도 여행 상품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웬만한 다 가보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알지만 사진을 보면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좀 기분이 좋아 되게. 근데 단점은 어떻게 보면은 못 가서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솔직히 단점은 없지. 근데 이제 뭐가 있을까? 아까 말한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인데 전환 체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커머스 쇼핑몰들이 대부분 호스팅사를 쓰잖아. 뭐 카페24, 고도몰 이렇다 보니까 뭔가 설치하고 진행하는 데 편한데, 옛날 여행사들이 대부분 독립몰이야. 그렇다 보니까 스크립트 설치나 이런 게 되게 어렵고 외부 업체를 써야 되는데 외부 업체에서도 설치했다. 근데 안 돼. 우린 설치했다. 문제없다.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전환 체크가 제대로 안 돼서 GA를 꼭 사용하는 마케터여야지 제대로 된 광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것 같아.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좀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선배님이 보시는 이제 전망은 어떠신가? 옛날에 했던 곳들이 지금 다시 이제 꿈틀대면서 하는 곳이 있고 새로 생긴 곳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컨텐츠 싸움이야 결국. 이 상품은 다 비슷하고 이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 지금이야 뭐 옛날처럼 해도 잘 될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결국 격차가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의 생생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요즘 플랫폼 너무 많이 늘었잖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옛날에 있었지만 뭐 틱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 쇼츠라든지 릴스, 사람들은 짧은 순간 그 영상들을 되게 각인하는 효과가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 쪽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여행은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 결국 사진과 영상이야. 내가 여기에 갔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겠구나, 여기 풍경이 너무 좋구나, 내가 좋은 사람들과 가겠구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여행 산업은 아무래도 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실제로 내 광고주들이 지금 대폭 광고주의 상품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로써 광고비도 많이 늘어났거든. 그래서 내가 많은 이제 좀 여기는 괜찮아 보인다, 여긴 좀 내가 같이 협업하면 잘 될 것 같다 하는 곳들에 가끔 제안을 해서 최근에 한 3곳 정도
좀 이제 신규로 할 예정이고 지금 하는 곳도 있고 나도 적극적으로 좀 여행사 분들한테 좀 제안도 하고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으면 좀 같이 협업을 해보려고요. 자, 제가 오늘 여행사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행사를 제가 실제로 뭐 세미 패키지, 아까 말한 패키지, 일반 투어, 뭐 트레킹 등 10곳이 넘는 곳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저만큼 많이 해본 마케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이제 퍼포먼스 시장에서 좀 같이 협업을 해보면서 키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고 제 이력을 한번 보시려면 제 마케터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